그런데 이게 웬 날벼라? 제가 물려받을 땅을 아버지가 처분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저는 증여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아버지는 시력과 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아버지, 요즘 그 아시잖아. 세금 장난 아닌데 보험 하나 더 드는 거 어때요? 이거 세금 빼는데 이게 최고래. 근데 여기 계약서. 아버지, 내가 이거 약관은 미리 다 읽어봤으니까 그냥 서명만 하시면 돼, 서명. 뭐? 잘 안 들려? 안 들려? 아버지, 나 보세요, 나 봐. 서명, 서명, 사인. 사인만 그래, 하시면 돼. 이거 그래. 아버지한테 이렇게 좋은 거야. 나 믿고 그냥 아버지 사인하셔, 빨리. 우리 딸이 하라는 건데 해야지. 이제 됐다. 저는 아버지를 속여 증여 계약서와 위임장에 서명을 받았고 원래 받기로 했던 땅은 고스란히 제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진 아버지는 큰 수술을 했습니다. 수척해진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제가 아버지를 속여 재산을 받아낸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결국 저는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 속여서 증여계약서 위조했어요. 저를 한 대 치세요, 아버지. 전 정말 나쁜 딸이에요. 이렇게 아픈 아버지를 속였다니 제가 미쳤었나 봐요, 아버지. 왜 그래? 아빠 잘 안 들려. 근데 우리 딸 왜 우냐? 저 경찰서에 자수하고 죄값 다 받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건강해지실 때까지 제가 아버지 다 챙길게요. 아버지를 속여 문서 위조하고 부동산 명의를 이전한 저는 이제 제 죄를 자백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아니, 근데 이걸 이건 반성을 정말- 했네. 아니 기본적으로는 착해. 네. 착해, 맞아. 근데- 근데 갑자기 그런 말 돈 앞에 그냥 눈이 아유, 어두워서. 그걸 못 네. 이겼어요. 이게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네, 지난 2013년 1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네. 이제 이 사건의 딸 A 씨는요, 이혼 소송 중이던 아버지가 이 땅과 건물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명의를 어머니에게 양도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보험에 가입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속여서요,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에 서명을 받아냈는데, 하지만 이후에 아버지가 지병으로 큰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다른 가족들이 아버지를 돌보지 않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또 자백을 한 사건입니다. 결국 그러면 자수한 딸은 처벌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근데 처음 1심에서는요, 일단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렵고 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제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 이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그런데 이제 항소심에서는요, 네. 딸에게 징역 1년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 법원은요, 딸이 이 부모님이 모두 사망하고 부동산과 관련된 형제 간의 갈등이 모두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딸이 처벌을 감수하면서 계속 자백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이 자백의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됐기 때문에 이런 처벌을 했다 이러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야. 진짜 죄책감이 심했나 봐요. 네. 항소까지 하면서 유죄를 받아냈는데 하. 근데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자백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유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무조건 유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 만약에 그 자백이 네. 그 불리한 그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이때는 그 자백만으로 피고인한테 유죄를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백의 보강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법관이 그 피고인이 자백을 해서 정말 죄를 지었나 보다라는 심증이 들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유일한 증거가 그 자백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유죄를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 자백이 허위인 경우에 오판의 우려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증거로서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백의 보강 법칙이라고 합니다.